자, 저희가 분자의 구조 따지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제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그냥 분자의 극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결합의 극성은 했어요.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따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따지는 게 결합의 극성이냐, 무극성. 이건 저번 시간에 했잖아. 이건 쉬웠죠.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할 때 두 원자의 전기음성호 차이가 제로야. 즉 같은 원자야. 그럼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 두 원자가 결합을 할 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어. 그러면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전자쌍이 쏠려. 그게 극성 공유결합. 근데 전기음성 차이가 많이 나, 너무. 그래서 전자쌍이 그냥 살짝 쏠리는 게 아니라 뺏어와 버리면 이온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합의 극성, 무극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분자의 극성, 무극성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게 간단하게 하면 거의 15초면 끝나요. 설명이. 시간을 재봐. 시작. 아니. 좀 이따가 다시. 15초면 끝나. 시작. 분자의 구조가 만약에 대칭 구조야. 그죠? 그러면 무극성 분자. 분자의 구조가 비대칭 구조야. 그지? 그러면 극성 분자. 끝. 15초 걸렸죠. 17초. 그걸 또 셌어요? 야, 진짜 쪽팔리. 15초라고 해줘야지. 이게 나쁜 학생이네. 어쨌든, 이게 정답이거든. 이게 끝이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대답해야 돼. 폼 알데하이드가 정삼각형은 아니지만 한 이등변 삼각형 정도 돼요, 모양이.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빨리 얘기해줘.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아이, 빨리 얘기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이잖아! 좌우 대칭. 그죠? 근데 얘는 극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쉽긴 하지만 H2의 구조가 구분형 구조예요. 자,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 고마워. 대칭이야. 근데 극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칭, 비대칭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좌우 대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 항상 이거 설명할 때, 극성, 무극성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물리학에서 알짜임 구하는 걸로 해요. 알짜임 구하는 거. 이쪽으로 몇 뉴턴, 이쪽으로 몇 뉴턴 합치면 알짜임 몇 뉴턴.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볼까? 알짜임이 뭔지는 알죠?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을 알짜임이라고 하는데, 그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예를 들면 A하고 B가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B가 전기음성도가 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전자쌍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그거를 그냥 5뉴턴으로 이쪽으로 잡아당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라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5뉴턴, 이쪽으로 5뉴턴 그러면 가운데 있는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0이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라고. 그지? 그래서 요 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물리학으로 얘기하자면 알짜임 공유전자쌍이 이쪽으로 쏠려, 저쪽으로 쏠려, 저쪽으로 쏠리는 걸 다 합쳤어. 그걸 힘으로 바꿔서 생각했을 때 알짜임이 0이야. 그러면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알짜임이 0이란 얘기가. 그래서 요게 대칭 구조란 얘기가 알짜임이 0뉴턴인 거. 그걸 뜻하는 거야. 요거는 뭐겠니? 그럼 비대칭은 알짜 힘이 0이 아닌 거. 그런 게 극성 문제예요. 됐습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왜 안 지었냐면 분자의 구조가 나올 때 예를 들었던 분자들 있잖아. 그걸로 할 거야. 그걸로 하나하나 이게 극성 문자야, 무극성 문자야 이렇게 따질 겁니다. 자, BF2부터 해볼게요. BF2. 자, BF2는 중심에 베릴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원자가 동일한 직선상에 존재하는 직선형 구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베릴륨하고 그 다음에 플로린을 비교해보면 전기음성도가 누가 커요? 당연히. 플로린이 제일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잖아요. 때문에 이 공유전자쌍은 이쪽으로 쏠립니다. F쪽으로. 마찬가지로 이 전자쌍도 이렇게 F쪽으로 쏠려. 근데 얘를 중심으로 양쪽에 달리는 원자가 똑같은 플로린이네. 그러면 이 전자쌍이 F쪽, 이쪽으로 쏠리는 정도와 그 다음에 요 전자쌍이 EF쪽으로 쏠리는 정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정반대 방향이잖아. 그럼 알짜임이 0이잖아. 그죠? 마치 가운데 있는 물체를 이쪽으로 10뉴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0뉴턴 정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알겠어? 그렇게 설명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무극성 문제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해서 쓸 수도 있고 분자해서도 쓸 수 있어요. 자, 기억나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그럼 뭐야?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무극성이에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야. 극성이란 얘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은 저번에도 조심하라고 했죠. 이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베릴륨보다 F가 전기음성보다 크니까. 그래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보면 0이 아닙니다. 즉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근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보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에요. 무극성 분자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라고. 자, 계속 갑니다. CO2는요, 똑같습니다, 이거랑. CO2도 직선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근데 정반대 편이잖아요. 아, 이게 또 알짜임이 0이에요. 그러니까 CO2도 무극성 분자입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HCN은 안 그려도 되지 않나? 그려야 되나? HCN은 역시 직선형이긴 하지만 이 세 개의 원자가 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수소보다는 탄소보다는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그러면 공유전자성이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쏠릴까? 전체적으로 질소 원자 있는 쪽으로 공유전자성이 쫙 쏠릴 거 아니야. 때문에 여기가 부분적인 음전화, 여기가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는 극성 분자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극성 분자. 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해볼게.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직선형이니까 쉬운 거고, 만약에 두 힘이 나란하지가 않아요. 같은 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F1은 이쪽 방향이고, F2는 이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힘의 합력을 구하는 법 배웠어요? 나란할 경우에는, 두 힘이 나란할 경우에는 같은 방향에 그냥 더해주면 돼. 오른쪽으로 5N,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은 오른쪽으로 10N이야. 그럼 합력, R자임이 15N이잖아. 더하면 되고. 만약에 정반대 일직선상인데 정반대 방향이야. 내가 10N, 제가 20N으로 잡아당기면 R자임이 저쪽으로 10N이잖아. 그건 나란한 경우고, 나란하지 않은 경우. 이거 합력 어떻게 구해? 어떤 애는 내가 실제 있었던 일이야. F1과 F2의 합력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3N이래. 왜 3N이야?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미친놈이죠. 이게 무슨 1N, 2N, 3N이네. 그런 애가 있어.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력은 어떻게 구해? 평행사변형법 안 배웠어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이 있는 겁니다. 잘 봐. 지금 배우면 되잖아. F1과 평행한 대변, 똥 아닙니다. 대변을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F2하고 평행한 대변을 이렇게 그려요. 그죠? 그래서 대각선을 이으면 이게 F1 더하기 F2예요. 오케이? 됐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봐봐, 잘 봐. 여러분들 물리에서 이건 알지?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색인 건 알죠? 화살표가 길면 길수록 힘이 센 거잖아. 근데 이렇게 10N으로 잡아당기고 여기도 10N으로 잡아당겨. 근데 사이의 각도가 120도예요. 그럼 이 두 개의 합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이으면 여기도 10N이에요. 여기가 길이가 똑같다고. 이게 의심이 되면 집에 가서 각도기와 작도를 한번 해보세요. 10cm, 10cm 이렇게 그리고 120도 맞춰서 대각선 이렇게 검으면 진짜 10cm가 나와요. 됐어?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BF3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요거부터 할게. 그려져 있으니까. 자, 폼알데하이드 수소하고 탄소를 비교해보면 대답해야 돼. 전기음성도 누가 커? 수소와 탄소를 비교해보면 빨리 대답해. 수소하고 탄소 비교하면 전기음성 누가 커? 빨리 뭘 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나한테 대답하라니까. 이 새끼는 알면서 대답 안 해. 누가 커요? 탄소가 큽니다. 그러니까 요 전자쌍은 탄소 쪽으로, 요 전자쌍도 탄소 쪽으로 쏠리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 평행사변형법.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적으로 요 산소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전자쌍이 쏠려요. 됐어? 게다가 탄소보다 산소가 또 전기음성이 크네? 그럼 이 전자쌍도 또 위쪽으로 쏠린다고.
그지? 그러니까 산소 원자 있는 쪽이 부분적인 음전화.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가 작은, 제일 작은 수소 원자가 있는 쪽이 부분적인 양전화를 띄워. 이런 게 극성 문제예요. 그죠? 물론 좌우대칭이긴 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분자의 극성, 무극성을 따질 때 대칭, 비대칭의 기준이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짜임으로 설명하는 거야. 약간 물리 얘기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자다. 그러면 극성 분자. 그렇지 않은 분자다. 그러면 무극성 분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옆에 H2 있으니까 H2 그냥 할게요. 바로. 자, 수소하고 산소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요 전자쌍은 산소 쪽으로, 요 전자쌍도 산소 쪽으로 쏠려요. 자, 평행사변요법. 이 선을 연장해서 쫙 평행사변 그리면 전체적으로 전자쌍 이쪽으로 쏠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산소 원자 쪽으로 쏠리잖아, 전자쌍이. 때문에 산소 원자 있는 쪽이 부분적인 음전화, 수소 원자 있는 쪽이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는 이것도 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H2O 극성 분자,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극성 분자입니다.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BF3 하겠습니다. 자, BF3의 구조는 어땠죠? 아까? 평면 정삼각형입니다. 아따, 잘 그렸다. 여기가 B, 여기 F, 그 다음에 여기 F, 그 다음에 여기 F입니다. 요거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 당연한 얘기지만, 붕소하고 플로린 중에는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커요. 그죠? 그래서 전자쌍이 플로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단 말이야. 쏠린단 말이야. 근데 다 똑같은 플로린이야. 그래서 자, 힘으로 할게. 요 전자쌍이 이쪽으로 쏠리는 걸 그냥 10N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쪽으로 쏠리는 것도 10N. 같은 원자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10N이야. 봐봐. 그리고 결합각 몇 도라 그랬어? 120도, 120도, 120도라 그랬어. 됐어? 자, 봐봐. 봐야 돼. 일단 요 두 개를 합쳐볼게요. 요 두 개를 합치면 평행사변연법. 제발 잘 그려야 돼. 평행사변연법. 그 다음에 제발 잘 그려야 돼. 평행사변연법. 이래요. 잘 그렸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합치면 이쪽으로 향하고요. 몇 뉴턴이라고? 10뉴턴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힘의 크기가 똑같고 사이 각도가 120도면 그 합력이 한 힘의 크기랑 똑같아요. 됐어? 자, 요거랑 합친 게 이거야. 근데 나머지 하나가 크기는 똑같고 정반대편에 있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알짜임이요. 얘도 알짜임이요. 됐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전자쌍이 이쪽으로 쏠려요. 근데 그걸 다 합치면 어느 한쪽으로도 안 쏠리는 거야. 이런 게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힘으로 설명하니까 좀 쉽지 않아요? 알짜임으로 설명하니까. 그래서 BF3 어디 있어? 이게 무극성 분자. 됐어? 이렇게 따지는 거야. 됐어? 자, 힘들어. 암모니아는 안 그릴게. 야,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 암모니아. 질소가 여기 있고, 구조가 딱 그래. 삼각불. 수소가 밑에 이렇게 3개 있단 말이야. 이게 무극성일 수 있어? 절대? 무극성 안 되지. 그려야 돼? 안 그려도 되잖아. 그려? 질소가 이렇게 있고, 비공유자쌍, 수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무극성이에요? 대칭 안 되잖아. 질소 쪽, 결국 그리잖아, 씨. 질소 쪽으로 쏠리니까, 결과적으로 3개 합치면 질소 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이해됐어? 더 자세하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극성 문제입니다.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메테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메테인은 무극성 문제입니다. 무극성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평면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끄덕끄덕, 맞아. 이해돼. 할 수 있는데, 메테인은 입체 구조에서, 저기, 그림 보고, 저게 말이 되나? 저거 맞나? 이럴 수 있어. 근데, 믿어 날. 정사면체, 벌써 그림부터 이상하죠? 정사면체 이렇게 있습니다. 좀 크게 그렸어요. 그러면 메테인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탄소,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는 같은 평면에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 수소는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 수소는 조금 뒤에 가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말이? 자, 잘 봐야 돼. 먼저, 얘랑 이 전자쌍과 요 전자쌍을 볼게요. 요 두 개만 볼게. 그지? 요 두 개만. 수소보다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때문에 요 전자쌍은 이 짝으로 쏠린단 말이야. 탄소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보다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때문에
전자쌍이 이쪽으로 쏠리는데 우리가 금방 배운 평행사변형법으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합치면 이쪽으로 전자쌍이 쏠리는데 이게 이제 칠판 평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거의 오른쪽 위가 아니라 칠판 뒤쪽이에요. 칠판 뒤쪽. 왜냐면 요거랑 요랑 같은 평면에 있지만 요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수소잖아. 때문에 이 화살표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 아니라 칠판 뒤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치우친 거야. 제발 동의해줘.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게 요거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할게. 요거랑 요거를 볼게요. 대충 이제 어떻게 될지 감 잡지 않았어요? 요것도 탄소 쪽으로 치우치고요. 요것도 탄소 쪽으로 치우친다면 전기음성보다 탄소가 크니까 아까 배운 평행사변형법으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 앞쪽으로 전자쌍이 쏠리는 거예요. 앞쪽으로. 지금 아랫방향이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아랫방향이 아니라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 수소가 뒤에 있으니까. 그지? 근데 어떻게 이 두 개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상쇄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친 거랑 이 두 개를 합친 거랑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럼 얘도 뭐야? 무극성 분자. 쌍쌍원트형. 됐어요? 결합은 극성이죠.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분자 자체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됐어요?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 분자의 구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분자의 구조가 무슨 모양인지 모르면 극성, 무극성을 판단하기 힘들다 그랬잖아. 이해돼요? 이해되나?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H2는 일단 극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H2 극성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봐봐. H2가 구은형이 아니라 BF2처럼 직선형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BF2처럼 H2 이 세 개를 분자를 구성하는 이 세 원자가 동일한 직선상에 있다고 쳐봐. 그럼 뭐야 이게? 무극성이에요. 이게 무극성이지. 전자쌍이 이렇게 쏠려 크기 갖고 방향 반대잖아. 만약에 직선형이라면 이거 무극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점식을 선생님 H2는 그냥 극성인 거 외우면 되잖아요. H2 안 나온다니까.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이걸 응용해서 나온다고. H2를 뭐 그렇게 설명해요? 극성인 거 다 아는데. 아니라고. H2가 안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전자점식을 제대로 그려야 돼. 그리고 전자점식에서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을 파악한 다음에 구조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 그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고. 쫙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초가 아니라 기본은 전자점식을 못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하고 오늘도 조금 했지만 집에서 한 번쯤은 다 그려봤나? 안 그려봤죠? 연습 이렇게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익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에 익어야 돼. 실제 시험에서 그려야 빨리빨리 그려서 얘는 구분형이야. 그러니까 극성, 무극성. 얘는 직선형이네. 그러니까 무극성.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고. 왜? 1, 2단원을 같이 보잖아. 그죠? 1단원 계산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야. 근데 2단원도 오래 걸리면 끝에 선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2단원 문제는 계산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울 거 좀 외우셔가지고 좀만 쉬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외우셔서 2단원 문제 풀 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됐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아까 처음 돌아가면 분자의 구조가 대칭이면 무극성. 즉 이쪽으로 전자쌍 쏠려 저쪽으로 쏠려 이걸 다 합쳤는데 제로야. 물리학으로 얘기하면 R자임 0. 그런 게 무극성 분자. 또 여기로 쏠려 저기로 쏠렸는데 R자임이 0이 아니야.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 저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극성 분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판단하는 거까지 배웠어요. 그럼 걔네들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극성 분자의 성질,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의 성질, 요거는 쉽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109페이지 밑에 저기 밑에 그림 있는데 가로 3번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성질, 고기 얘기하는 거. 그 순서대로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적인 성질. 그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이제 두 개를, 예를 들어, 여기도 두 개가 나왔네.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 전기장이 있어요. 저기 좀 이따가 전류를 흘려줄 거야. 금속 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플러스 극.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 연결했는데 아직 전류를 흘리지 않은 상태야. 반을 안 놓을게. 그 다음에 여기는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극성 분자를 배치시키겠습니다. 근데 전류를 흘려주지 않잖아? 그러면 차이가 없어요. 무극성 분자도 지 멋대로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 멋대로 이렇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극성 분자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흘려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스위치를 닫고 전류를 흘려줍니다. 자, 흘려주면 어떻게 되냐? 무극성 분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극성 분자는 어떻게 돼? 와, 이렇게 규칙적으로. 왜?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부분은 플러스 극적으로.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부분은 마이너스 극적을 향하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야. 됐어? 끝. 이게 뭘 어려워? 그죠? 이게 뭘 어려워?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부분적인 전하, 이런 게 없어요. 때문에 전류를 흘려줘도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치고 이런 끌려가고 이런 성질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극성 분자는 분자 내에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주면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부분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쪽을 향하고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쪽을 향하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오케이? 이게 이해 안 되면 안 되지. 됐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실험 기구는 지금은 몰라도 뷰렛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꼭지가 있습니다. 혹은 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콕을 돌려서 여기에 들어있는 용액을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원리는 몰라도 되는데 이 꼭지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그 구멍과 이 유리관의 구멍이 일치하면 안에 들어있는 용액이 나오는 거고, 수도꼭지랑 비슷해. 근데 돌리면 구멍이 막혀서 이제 용액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밑에 그랬다. 여기 좀 위에다 그릴게. 여기 뷰렛이 있어요. 근데 뷰렛에 들어있는 용액을 꼭지를 조금 열어서 느슨하게 열어서 이 물질을 졸졸졸졸졸졸졸 이렇게 흘려줄 거야. 콸콸콸콸 말고. 그런데 그때 옆에다가 이제 대전체를 갖다 댑니다. 자,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댔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들어있는 용액이 무극성 용매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CCl4. 읽을 때는 사염화탄소라고 합니다. CCl4. 그 다음에 C6개, H6개, 이거 벤젠입니다. 써줄까? C6개, H6개는 벤젠이고요. CCl4는 사염화탄소입니다. 벤젠은 아마 구조 몰라도 될 거예요. 사염화탄소는 뭐냐면 아까 메테인이 무극성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수소하고 할로젠 원소는 비슷한 방식으로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소 대신에 염소를 채우면 그게 CCl4예요. 탄소에 수소 4개 달려있는 게 메테인인데 그 수소 4개 대신에 염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사염화탄소입니다. 그럼 사염화탄소도 당연히 무극성이겠죠. 똑같은 원리로. 벤젠은 뭐냐면 그릴까? 구조를? 벤젠은 탄소 6개가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건 나중에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결합.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이게 C6개, H6개 벤젠입니다. 아이씨, 그린님에 다 해야겠네. 요걸 중심 원자로 봅시다. 그러면 공유자성이 하나, 둘, 세 개잖아. 평면삼각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걸 중심 원자로 보면 하나, 둘, 세 개니까 평면삼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2개의 원자가 다 동일한 평면에 존재해요. 평면구조입니다. 평면구조. 자, 그 다음에 극성, 무극성 해볼게요. 봐봐. 같은 탄소끼리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라니까 전자성이 안 쏠리잖아. 어느 한쪽으로. 자, 탄소하고 수소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전기음성도가 커요? 탄소가 크죠? 때문에 요 공유 전자성은 탄소 쪽으로 쏠려요. 근데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정반대편에 보시면 여기도 탄소하고 수소가 있어. 근데 여기도 탄소로 쏠려. 그러니까 얘랑 상쇄되는 거야. 방향은 반대 방향, 크기는 똑같으니까. 얘랑 상쇄되고 얘랑 상쇄되는 거야.
그래서 알짜임이 0이에요. 그래서 얘도 무극성 분자입니다. 어쨌든 사이화탄소, 벤젠 이런 게 무극성 용매로 많이 예로 나오는 거야. 어쨌든 여기에 사이화탄소가 됐든 벤젠이 됐든 무극성 용매가 들어있어. 그리고 이제 요 꼭지를 살짝 열어서 이걸 졸졸졸 흘려줘. 근데 옆에 대전체를 갖다 대 뭔 일이 벌어져요? 그냥 이렇게 졸졸졸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극성 용매인, 대표적인 극성 용매인 물을 넣습니다. 그래 놓고 졸졸졸 흘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 졸졸졸 흘리다가 대전체 쪽으로 이렇게 휩니다. 왜? 분자 내에 부분적인 음전화, 양전화를 띠는 부분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 그래서 무극성 용매는 그냥 졸졸졸 밑으로 내려가고, 물 같은 극성 용매는 이쪽으로 휘어가는 거야. 그죠? 그게 극성, 무극성의 성질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약간 엽기적인 게,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플러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요.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휜다. 반대로 휜다. 이렇게 보기가 나와. 실제 나와, 보기가. 근데, 맞네? 전하가 반대니까 반대쪽으로 휘겠네.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아닙니다. 대전체가 띄는 전하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전체 쪽으로 휘어요. 극성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배열이 약간 다르죠. 만약에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면 H2O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산소가 대전체 쪽을 향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수소 쪽이 이쪽을 향하는데 이건 안 보이지.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시험에는 이렇게 천하 표시 없이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이 이렇게 배열된다, 이렇게 배열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는 있지. 그죠? 근데 H2O에서 수소와 산소가 부분적인 전하를 뭘 띠냐, 이걸 다 알고 있으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용해성이 있습니다. 용해성. 근데 그건 쉽죠. 용해성은 이제 잘 녹느냐, 잘 안 녹느냐, 그거예요. 근데 규칙이 있어. 여러분들 집에서, 어머니 안 계실 때 혼자 약간 뭐 계란 후라이 정도는 해서 먹은 적 있죠. 식용유 둘러가지고 이렇게 올리브유 두른 다음에 계란 후라이 30개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죠? 먹은 적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기름이 후라이팬에 묻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설거지까지 한다. 해서 설거지를 해. 거기다 물을 부어. 그러면 기름이랑 물이랑 잘 섞여요? 절대 안 섞이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무극성 물질하고 잘 섞여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잘 안 섞이는 게 성질이 달라서 그래. 마찬가지로 극성 물질끼리 잘 섞입니다. 때문에 무극성 용매에는 이런 거. 사이화탄소, 벤젠. 무극성 용매에는 무극성 분자가 잘 녹아요. 무극성 분자. 하나 더 얘기해 줄까? 여기서 얘기 안 했던 거? 너무 쉬워서 얘기 안 했는데, 이원자 분자 있잖아. 이원자 분자. 즉,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무조건 분자의 구조가 직선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지?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원자 분자든, 다른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든, 그 이원자 분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든 이중결합이든 상중결합이든 상관없이 두 개의 원자 중에 한 개의 원자가 다른 직선상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직선형 무조건 평면구조입니다. 됐죠? 근데 그게 같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요. 제일 쉬운 걸로 할게. 수소기체가 이게 같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무극성이죠. 왜?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양쪽 원자가 똑같잖아요. 때문에 이 공유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잖아.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는 무극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 그럼 당연히 극성 분자죠. 전기음 성도가 큰 쪽이 부분적인 음전화, 작은 쪽이 부분적인 양전화일 때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H2, O2, N2, 뭐 F2 이렇게 동일한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는 다 무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습니다. 물에 잘 안 녹고 무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극성끼리 잘 섞이니까 극성 용매에는 극성 분자가 잘 녹고요. 플러스 이온 결합 물질이 잘 녹습니다.
이온결합.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오케이, 말이? 예. 네,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어. 그래서 거기 책을 봅시다. 110페이지 이용해서. 극성 분자 또는 이온은, 여기 나오네.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자, 실험도 한번 볼게요.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 극성인 물과 무극성인 핵세인을 넣고 흔든 다음 가만히 놔둔다. 어디서 참고로 얘기하면 탄소하고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즉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이거를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탄화수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탄화수소는 그냥 무조건 무극성이라고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벤젠도 탄화수소잖아요. 무극성. 여기 이름은 몰라도 되고 얘로 나온 게 헥세인입니다. 헥세인 C 6개, H 14개. 이게 탄화수소니까 무극성. 탄화수소 중에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쌍극자 모멘트 값이 얼마냐면 0.000 막 이래. 그러니까 극성이긴 한데 거의 무극성이야. 0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그냥 탄화수소는 죄다 무극성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어쨌든 물과 헥세인을 넣고 가만히 놔둔대. 근데 아마 물이 더 밀도가 큰가 보네. 예. 그래서 물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라고 쓸게. 헥세인이 위에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다가 염화구리를 넣어요. CuCl2를 여기다 넣어. 그죠? 그 다음에 막 섞어줘. 그 전에 이거부터 할까? 물과 헥세인이 이렇게 들어있어. 요거 넣기 전에 물과 헥세인이 있는데 경계가 지금 이제 왜냐면 극성이고 무극성이니까. 근데 막 흔들어줘요. 5200번 흔들어줘요. 가만히 딱 놔두면 섞여 있죠, 처음에는. 근데 하루 정도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 딱 분리가 돼서 경계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극성이고 이 친구는 무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잘 안 섞여요. 근데 막 엄청나게 흔들면 그 순간은 섞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경계가 생긴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uCl2를 넣어. 참고로 다 아시는 거 아니야? 다 아시지? 구리 이온이 물에 녹아 있으면 무슨 색이에요? 용액의 색깔이? 방금 대답을. 구리 이온이 물에 녹아 있으면 그 수용액의 색깔은 내가 파란색으로 썼잖아, 지금. 푸른색입니다. 됐어? 근데 이제 CuCl2를 넣었어. CuCl2를 넣었어. 그리고 막 흔들어줘요. 막 한 200번 흔들어줘. 그 다음에 딱 놔둬. 그리고 한 하루 지나. 그러면 여기만 파란색이에요. 이유는 뭔지 알죠?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그래서 극성 용매만 녹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무색. 이해돼요? 됐어? 또 딴 거 해볼까?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같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는 무극성이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여기가 헥세인, 여기가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때 배웠던 Br2가 있습니다. 브롬수. Br2 들어봤죠? F2, Cl2, Br2, I2 할로젠 원소. 기억나죠? F2 무슨 색? Cl2 무슨 색? Br2 무슨 색? 생각 안 나? 이러니까 시험 망치지. 그거 다 외워야 돼. F2? 이 F2는 좀 책마다 다르는데 옅은 황색. 뭐 혹은 한문으로 담황색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근데 주로 나오는 건 Cl2하고 I2가 나옵니다. 아니. Br2랑 I2가 주로 나와요. Cl2 황록색. 그 다음에 Br2? 빨리. Br2? 브롬수 무슨 색? 무슨 색? 빨간색 같은 소리 하네. 젓갈색. 근데 이게 주관식이 아니니까. 빨간색이나 젓갈색이나. 그지? 젓갈색은 뭐냐면 어떤 새끼는 오징어 젓갈색이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빨간색인데 갈색 계열, 즉 약간 진한 어두운 빨간색이라네. 몰라도 돼. 그래서 젓갈색입니다. 아이오딘은 무슨 색이에요? 아이오딘, 이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흑자색으로 나오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나오는 책도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게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보라색이 무슨 색인지 알잖아. 근데 흑자색에서 요 자가 보라색이에요. 약간 어두운 보라색 이 뜻이야. 근데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건 고체 상태일 땐 흑자색이고요. 아이오딘 승화성 물질이에요. 액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체일 땐 보라색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로 할게요. BR2. 자, BR2를 여기다 넣어. 아까랑 똑같이. 그냥 막 흔들어줘. 흔들어준 다음에 하루 정도 놔두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여기만 빨개져. 왜? PR2 같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니까 이게 무극성이에요. 그러니까 극성 용매인 물에는 잘 안 녹고요. 여기에 주로 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책에는 없지만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제가 못 찾는 건가? 요거는 이제 극성, 무극성의 정기적인 성질이고요. 요 두 번째 거는 용해성이고요. 용해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녹는 점, 끓는 점입니다. 자, 분자의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예요. 분자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세면 이게 액체야. 근데 결합을 끊어서 얘네들의 거리가 멀어지면 기체가 되는 거잖아.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세. 그럼 결합을 끊기가 힘들어.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고요. 조금만 가열해줘 뚝 끊어져. 그래서 기체가 돼. 이게 녹는 점, 끓는 점이 약한 겁니다. 낮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 간에 얼마큼 서로를 세게 잡아당기느냐, 즉 인력과 녹는 점, 끓는 점이 비례합니다. 그런데 극성 분자는요. 그릴까? 너무 좁은데? 극성 분자는 분자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부분적인 양전화, 여기가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음전화, 이렇게 부분적인 전화를 띠잖아. 때문에 한 분자에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는 부분과 이웃한 분자의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는 부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전기적 인력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근데 무극성 분자는 없어요, 그게.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극성 분자보다 무극성 분자가 분자 간 인력이 세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죠? 근데 무조건이 아니야. 무조건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단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이거는 어디에서? 물질과 에너지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2학기 때 물질과 에너지 배우죠?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상세한 설명 생략할게. 왜냐면 분자량이 또 녹는 점, 끓는 점에 영향을 미쳐요. 분자량이 대체로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극성 분자인데 분자량이 작아. 무극성 분자인데 분자량이 졸라 커.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이게 더 높아요. 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아니라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비교하면 녹는 점, 끓는 점이 극성 분자가 높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끓는 점을 잘 모르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메테인 볼게요. 자, 대답해줘요. 분자량 얼마예요? 메테인 분자량 16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분자량 얼마예요? 17이에요. 아이씨, 왜 대답 안 해? 선생님, 1 차이나 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분자량이든 원자량이든 1 차이 나는 거 얼만큼 차이? 실제 질량 몰라도 돼? 실제 질량 얼마 차이 나는 거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ram 차이 나는 거야. 원자량, 몰라도 돼요. 진짜 잘난 차이 하는 거야. 원자량 1, 분자량 1 크다. 그거의 실제 차이가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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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 4, 5 정도 차이 나도 별 차이 안 나는 거야. 분자량 차이가 한 20 차이가 나고 그럼 좀 차이 나는 거죠. 한 30, 40 차이 나면 차이가 나는 거지만 1, 2 차이 나는 건 거의 똑같은 겁니다. 실제 질량 거의 비슷한 거야. 근데 죄송한데 제가 끓는 점을 못 외워서 메테인은 끓는 점이 영하 160 몇 도예요. 이 첫째 자리를 모르겠어. 160 몇 도. 끓는 점. 그 상온에서 기체죠, 당연히. 암모니아는 끓는 점이 영하 34도인가 그래요. 아니, 분자량이 불과 1밖에 차이 안 나요. 그지? 근데 끓는 점이 130도가 높아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심하게 나.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극성 분자, 즉, 암모니아 극성, 알지? 극성 분자가 인력이 세단 말이야.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무극성 분자는 전기적 인력이 없어요.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 그 다음에 다 알고 계시는 H2O는 분자량이 18이잖아. 이 친구 훨씬 높죠. 100도잖아. 그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높냐면 수소결합 때문에 그래.
수소결합. 근데 수소결합도 역시 물질과 에너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두 분자를 비교해보면,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분자 간 인력이 세. 그래서 녹는 점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분자의 성질 되겠습니다. 여기는, 봐봐. 오늘 수업한 게 어려울 수도 있어. 문제 풀다가. 근데 제가 100% 확신은 못하지만, 요 파트 문제를 풀다가 좀 어려워. 그 어려운 거는 1차적으로는 저거 안 해온 거야. 전자쌍이 몇 개이면 뭐 분자의 구조가 어떻고 결합각이 어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응용을 못 하는 거야. 응용을 못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실제 학교 시험에 CS2가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CS2라는 분자의 극성, 무극성 여부를 추론하시오. 판단하시오. 라고 나왔어. 근데 학생이 열받았어요. 틀렸나봐. 저한테 톡이 왔어요. 오전에. 시험 끝나고 바로 오네. 한 10시 몇 분에 왔어. 저한테, 선생님, 저 수업 시간에 CS2 배운 적이 있어요? 라고 공손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졸라 화난 목소리로, 말투로 보냈어. 안 했다. 수업 시간에 CS2 안 했다. 왜? 시험에 나왔니? 나왔대. 나왔대. 그래서 틀렸대. 내가 안 가르쳐줬다는 얘기지.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학교에서는 배웠니?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대. 그럼 학교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지? 나한테 지랄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지? 이게 모르면 안 된다고. 자, S가 몇 쪽이에요? 황이? 봐봐. 이러면 안 된다고. 황이 몇 쪽이에요? 16쪽이에요. 저 세고 있어. 세지 말고 딱 알아야 된다고. 공유결합에 나오는 원자, 솔직히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중에 비활성 기체에 공유결합 안 하잖아. 금속 안 하잖아. 수소, 헬륨이 몇 번인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걸 걔네들 다 빼면 10개밖에 안 돼요. 실제 공유결합에 나오는 원자들이 1번부터 20번 수소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금속 안 나오잖아. 금속 공유결합 안 하잖아. 비활성 기체 안 하잖아. 11개야. 딱 빼면. 걔네들 빼면 11개야. 수소 넘으시니까 수소도 빼면 딱 10개라고 내가 세봤어. 그 10개의 원자밖에 안 돼. 때문에 딱 보면 몇 쪽인지 몰라. 원자가 원자 몇 개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그걸 또 세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해. 왜? 한 문제 분자가 보기 5번이면 5개 나와. 그 5개 극성, 무극성 판단 다 이러고 있을 거야? 보기 하나하나 풀 때 이러고 있어? 이러고 언제 풀어? 화면 딱 보면 이거 원자가 원자 6개인 거 알아야 돼. 그러면 원자가 원자 6개인 게 또 뭐 있지? 산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CO2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CO2 아까 했잖아. 직선형 무극성. 그렇잖아. 이것도 직선형 무극성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응용이.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분자가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이 분자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 거야. 시험에 이거 안 나온다고. 왜? 외워서 풀어. 외워서 푸니까 듣도 보도 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나오는 거야. ONF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도 전자남식을 그리고 중심 원자의 전자쌍의 개수를 파악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극성, 무극성 판단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응용. 근데 그거는 한 번에 안 돼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맨날, 나왔던 게 나와요. 이거 아까 1번 문제에 나왔던 분자가 또 4번 문제에 나와. 4번 문제에 나왔던 분자가 또 10번에 나와. 12번에 나와. 이렇게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근데 문제를 하나도 안 풀면 안 되고, 그걸 모르고, 어느 정도 풀어봐야, 내가 좀 오늘 수업하면서 이거 안 했잖아. 이거 언급 안 했잖아. 이거 잘 나와요, 근데. N2F4. 이런 게 나온다고. 진짜로. 과산화수소,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게 나와도 쫄지 말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자담식이야. 전자담식을 못 그리면 이 싸그리 안 돼. 오늘 배운 게 안 된다고. 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그러니까 전자담식 그리는 거 한번 연습해보라고. 한두 번씩. 오케이? 그만할게요. 잔소리. 그래서, 여기는 쉬워. 1단원에서 어차피 많이 틀릴 거거든, 네? 내신에서. 그러니까 2단원 다 맞아야 돼. 너무 어려우면 틀릴 수 있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거나.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